행복한 믿음의 가정 만들기. 아버지여 일어나라. 네, 매주 수요일 사랑에 따른 2부는요 행복한 가정을 향한 여정으로 함께합니다. 네, 아버지를 위한 시간. 오늘도 두란노 아버지학교 이사장, 운동본부 이사장님 최성환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새날입니다. 아멘. 아멘. 최성환 장로님 이름 때문에 계속 그걸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이 아내와 잘 싸우는 용기.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이 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와 연합해야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갖춰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첫째로 부부 싸움의 목적은 반드시 부부 연합이라는 점. 둘째, 싸움의 상대를 분명히 알고 그렇죠. 서로를 공격하지 말 것. 즉 서로 적으로 대하지 말고 부부 연합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직면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용기를 갖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죠. 네. 이 부부가 싸우더라도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마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그래서 관계의 성숙을 이루는 연합의 여정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난주에 장로님께서 잘 싸우는 방법이라고 하셔서 어떻게 아내를 잘 이기지? 썰깃하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결국 싸워서 이기는 것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잘 대화해서 연합하는 것, 맞아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네. 벌써 2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벌써 오늘 나눠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장로님?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네. 진심으로 소통합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진심으로 소통합시다. 네. 최근에 재밌는 책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네. 개떡같이 말하면 개떡같이 알아듣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책 제목 우리- 굉장히 강렬한데요. 예. 그렇죠. 이 아버지들이 또 남편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걸 듣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이해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좀 알아들으라 아무리 외쳐봐도 네. 개떡이 찰떡이 되는 기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현실 다르군요. 그러니까 찰떡같이 말해야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아버지가 서툰 대화 방식, 또 적절치 않은 소통 방식 이런 것들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죠. 또 말하는 아버지 자신보다 듣는 아내와 자녀가 더 힘들어할 수도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아내들도 문제입니다. 네. 아내들도 이 진심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개떡같이 얘기해놓고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작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어도 이걸 문제 삼지 않으면 잘 지낼 수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죠. 제 아내가 제게 아버지 학교를 하라고 했을 때 제가 무척 의아해하면서 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아버지 학교를 가야 하는지 제가 반문을 했죠. 네. 그랬더니 당신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게 장로님이셨군요. 네.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다. 네.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제가 자꾸 회피해 버린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진심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사용하는 말과 행동 이 상당 부분이 알게 모르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우리의 본 마음, 그 진심을 잘 표현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가정을 이루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이래 함께 배워 놓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듣다 보면 공감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진심으로 소통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나의 진심인지 무엇이 나의 본 마음인지 잘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조금 알아채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왜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죠. 내가 지금 아내와 자녀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나의 바람, 기대, 욕구는 무엇인지, 나의 진심을 숨기거나 왜곡하거나 엉뚱하게 말하는 습관은 없는지 이렇게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속지 말고 그 감정이 일어난 원인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원인. 예를 들어서 아내나 자녀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딴청을 부려서 화가 났습니다. 네. 그때 너 나 무시하냐? 어허. 라고 말했다면 솔직한 것일까요? 아니죠. 대뜸 화를 낸 거죠, 일단은. 그렇죠. 딴청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먼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을 네. 들어달라고. 네. 이거는 뭐 그냥 자기 감정을 폭발시킨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화가 나는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내와 자녀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 본 마음 진심으로 나는 지금 존중받고 싶다라고 전달해야 솔직하게 말한 것이죠. 네. 거기서부터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뭐 다소 불편해도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이 참 중요합니다. 네. 분명하게. 예, 여기서 제가 분명하게 말하는 습관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말을 어떤 분은 명쾌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단호한 느낌으로 또는 냉정한 느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느낌과 의미가 조금씩 때로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친밀감을 형성했느냐, 또 그동안 서로 어느 정도 교감하며 대화로 소통해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그 뭐 분명한이라는 건 결국에 뭐 싸움을 유도하는 그런 분명함은 아닐 겁니다. 물론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심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건 본인 스스로 감정을 일단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점. 그래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아버지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네. 오늘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아멘.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사랑했더란 수요일 2부 순서로 함께하고 있고요. 아버지여 일어나라 시간입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최성환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요. 진심으로 소통합시다라는 이야기를 장로님과 나누고 있었죠. 네. 네. 예,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가족의 교감 언어 단어장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감 언어. 네. 대부분 아버지가 네. 직장이나 사회에서 쓰는 언어를 가정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 자녀 놓고 네. 대화를 시작하는데 네. 요즘 실적은 어떠냐는 묻는 거죠. 요즘 성적이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뭐 이런 걸 묻고 네. 일 중심적으로 아하. 우리가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쓰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간단 명료하게 지시하거나 지시받거나 또 주요 사안만 전달하고 전달받는 이런 일방적인 화법을 가정에서도 쓰다 보면 네. 이제 가정의 대화거리가 아주 빈곤할 수밖에 없죠. 아하. 그 예전에 TV에서 나왔던 건데 대화거리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말없이 그냥 밥만 먹는 예전에 그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 뭐 밥 먹자. 밥 먹자. 맞아요. 아, 이게 정말 네. 슬픈 단면이네요. 그렇죠. 우픈데. 밥 먹자. 그렇습니다. 그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네. 아버지가 돼서 그 코너를 다시 보니까 네. 네. 아빠가 정말 초라해지는데요. 아하. 네. 아버지의 그 대화가 외로워지는. 중요하다는 걸 좀 알려주는 그런 개그 프로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였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네. 유튜브로 맞아요. 옛날 맞아요. 걸 다시 찾아보고 네. 있습니다. 아하. 너무너무 기발하고 또 공감 가는 내용이더라고요. 아,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네. 저희 집안에 흐르는 네.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말이 없다는 거죠. 아하. 네. 아,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 말은 안 한다. 네.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가장 답답해했죠.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사실 친밀한 관계를 잇는 대화라는 것이 좀 수다스러운 면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아, 저는 딸하고 쓰다가 너무 많아서 아빠 그만해. 그만해. 그래요. 잔소리처럼 들리나 봐요. 아하.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쓸데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시시콜콜 나누는 그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이 공유하는 이야기 또 마음과 생각이 포개지는 그런 다채로운 교감 언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군말 없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에게 내면에 이렇게 좀 깔려 있는 그런 게 네. 있는 것도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이렇게 과묵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시시콜콜한 그런 일상적인 대화들로 결국에 속 깊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네.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실 때 이 음. 몸과 마음의 긴장 상태를 좀 느슨하게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느슨하게 아하. 나서 몇 개 풀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한 정거장이라도 미리 내려서 천천히 걷는 시간을 마련하거나 네. 또 좋은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암송해 본다거나 또 클래식이나 찬양곡을 듣거나 또 심호흡을 크게 몇 번 되풀이해서 마음의 여유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유 공간. 예, 그래야 오늘 뭐 했어? 힘들진 않았어? 라는 한두 마디라도 그 속에서 다정하게 네. 포근하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쓰다듬는 듯한 그런 교감 언어 이런 걸로 기분 좋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정하고 포근한 그런 교감 언어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네. 이제 자칫하면은 아빠 요즘 뭐 배워?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게 또 시작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시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진심으로 소통하려면 우리 아버지들이 말 센스를 배우고 연마하면 좋겠습니다. 말센스. 말센스. 예, 아버지들이 본 마음, 이 진심으로 소통하는 말 센스가 좀 부족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죠. 많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말을 하는 그 센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하. 센스. 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네.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방법을 한 수 배워보면 좋겠다 싶어서 간단히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좋아요. 예. 좋습니다. 네네. 그 저자인 셀레스트 헤들리는 네. CNN, BBC, MSNBC 등 여러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입니다. 또 세계적인 강연회 테드 아시죠? 네, 네. 테드요. 테드에서 대화 분야 강연으로는 1,500만 최고 조회수를 와.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센스라는 책을 통해서 진실되고 훌륭한 대화법으로 기분 좋게 소통하는 법, 이런 법을 제시했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말센스를 위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테드가 오픈돼 있으니까 한번 네. 검색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진실되고 훌륭한 대화법으로 기분 좋게 소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네. 저희 찬양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멘.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걸 아버지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네,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 맞죠? 맞죠. 근데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장로님. 아니 요즘 뭐 우리 남편들은 다 야단 맞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들이 있어서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찬양 나갈 때 이 말씀하셨으니까 저 빵 터졌어요.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럼요. 아내의 남편이고요.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듣고 왔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정하게 아내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교감이 필요하겠다 얘기를 해주셨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말센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죠? 말센스 네. 셀레스트 헤들리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제가 그 책 내용 중에 우리가 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진심으로 소통하려면 아내와 자녀가 주인공이 되게 하라. 아내와 자녀가 주인공이 예, 되게. 아버지나 혹 남편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모노 드라마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독재자네. 예. 네. 두 번째, 아버지는 관심과 사랑을 질문으로 표현한다. 질문으로. 예, 지난 2월에 네. 오늘 자녀에게 무슨 질문을 하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질문은 관심과 사랑에 사랑의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음. 아버지가 이미 정해놓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예, 그런 걸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네. 세 번째는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를 훈계나 조언으로 통제하지 않는다. 음.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답니다. 반성합니다. 그렇죠. 저. 우선은 공감이 또 필요하고 네. 네. 그리고 조언은 이후에 네. 네 번째, 아버지는 대충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 모르면 모르는 척. 네. 모르는 척이 아니라 모르는 척. 다섯 번째는 아내와 자녀의 말뿐 아니라 어조와 몸짓, 눈빛, 표정도 눈여겨 살펴본다. 네, 여섯 번째는 아버지는 아내와 자녀가 어떤 대화를 원하는지, 어떤 대화를 불편해하는지 그들이 보내는 신호를 감지한다. 네. 예, 마지막 일곱 번째는 혹시 이미 말을 해버렸는데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네. 바로 사과한다. 예, 그렇죠. 이렇게 제가 한 7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아예 네. 7개가 다 공감이 되는데 저도 계속 조언이라고 했는데 그게 보니까 잔소리였네요. 아하. 이거 확 찔리는데요. 네, 아무리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답니다. 그렇군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군요. 네.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애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란 말 나올 때까지 똑같은 말을 계속하거든요. 네. 참 옳은 말인데 어. 자꾸 반복하게 되니까 자녀들이 그에 대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예. 아빠들의 공통된 문제점이군요. 또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 아버지들도 이런 이제 말 센스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기 위한 방법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대화할 때 내가 아는 단어 중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심리학 용어로는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첫 만남에서 느끼는 인상, 외모, 분위기 등이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대인관계에 작용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네. 뭐 다시 말하면 첫 인상이 좋아야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런 아는 단어 중에서 가장 따뜻한 말로 시작하라는 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 같습니다. 네. 사실 말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말문이 그렇죠. 열려야 대화가 되니까요. 말문이 그렇습니다. 막히죠. 아빠들이. 아빠가 이렇게 다정한 말로 시작하지 않고 야, 너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말문이 막혀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정한 첫마디 효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하. 정한 첫마디 효과. 다정한 첫마디 효과. 우리 아버지들에게 꼭 필요한 대화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아내나 자녀를 부를 때 야, 너 하시는 분들이 말문이 막히죠. 분명히 있죠. 예. 밖에서 그러면 정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이제 일부러 말을 꾸며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진심이 담긴 말,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어울리는 다정한 말들로 대화를 시작하시면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제 딸이 은솔인데요. 쫄이라고 애칭을 부르거든요. 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따뜻함이 어찌 보면 가정을 대화로 가득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습니다. 뭐 능력이 되고 출발점이 네, 되는군요. 그렇군요. 네, 그럼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네. 아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버지가 가족들과 진심으로 소통하지 못하면 가정에서 오해를 부르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진심으로 소통하려면 자기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제일 먼저 무엇이 나의 진심인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둘째로 우리 가족이 공유하는 이야기, 다채로운 교감 언어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수다도 좀 떨고요. 셋째는 제가 7가지로 정리해드린 그 말 센스, 네. 이 말 센스를 염두에 두고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정에서의 대화는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시작하는 다정한 첫마디 효과 잊지 말고 실천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정한 첫마디 효과. 맞아요. 다정하게 뭐 야 너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아는 네. 분 여자 전도사님인데 아버님이 군인이셨거든요. 네. 딱 집에 들어오신 순간 다 집합. 아버지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딱 들어오셔서 다 집합. 그 딸들 다 집합하셨다고 그 생각이 확 났어요. 그래서 다정한 첫마디 효과 마음에 잘 새겨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시작하는 거 네. 연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또 계속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이 나의 진심인지 내 속마음을 스스로가 네. 먼저 들여다보고 예. 분명하게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분명하게 얘기한다는 게 뭐 단호하게 그런 게 아니라 단호한 거 아니고요. 본인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많이 또 배워가셨을 텐데 실천해 보시고 항상 이 시간에 어떻게 실천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들으신 분들이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 남편들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먼저 어머니들이 실습해 보시고 남편에게 똑같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일어나라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최성원 장로님과 함께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벌써 아쉽지만 다음 시간이? 예, 다음 시간 기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시고 다음 주 이 시간 또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 또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 더 풍성한 법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사랑의 딸한 김현진이었고요. 저는 허윤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